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케터 배쉬의 검색 광고 마케터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2장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과목 1, 과목 1의 2장이죠. 자,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 마케팅은 변화하고 있죠. 특히 매체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체가 세분화되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4대 매체라고 하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중심이었어요. 그러한 매체들은 세분화가 되기 어려웠죠. TV 광고, 시간대별로, 껏해야 시간대별로, 그 다음에 이 프로가 누가 주로 보는 프로그램인가 정도로 했지. 지금처럼 아주, 타겟팅을 정교하게 해서 하는 세분화는 불가능했지요. 뉴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미디어, 주로 이제 인터넷 얘기하는 거죠. 모바일을 포함해서 인터넷 미디어가 이제 출현하면서 인터넷 미디어 안에서도 포털 사이트 안에 있는 검색 광고, 배너 광고 등등도 있지만 또 그 신문, 그 온라인 뉴스에 붙어 있는 그런 배너 광고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에 붙는 광고 같은, 페이스북에 붙는 광고 같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의 광고,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세분화가 아주 마이크로 세분화가 가능해지면서 광고 마케팅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어요. 수동적인 소비자, 판매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일방적인 그런 마케팅 관행에서 참여형으로 바뀌었죠. 프로슈머란 말이 이제 그런 그 참여를 그 반영하는 그 말인데요. Producing consumer, 뭔가 생산하는 소비자예요. 제품의 개발에도 참여하고요. 예. 고객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들어가고 제품이 나온 뒤에도 그 제품과 함께, 함께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면서, 예, 그런 식의 이제 마케팅이 진행되죠. 소비자 경험 중심의 옴니 채널 유통 구조. 옴니 채널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멀티 채널과는 좀 다르죠. 옴니 채널은 채널의 수가 많은 건 나쁜 건 아니죠. 채널의 수가 많은 것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이 채널들이 서로 통합된다는 것이에요. 소비자가 통합된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통합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채널은 반드시 유통 채널만은 아니에요. 예,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포함하는 그 개념이어서 서치는 온라인으로 해서 체험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뭐 구매는 모바일로 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런 활동이 뭐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활동이 비록 이루어지는 곳은 다르지만 일관되게 통합되게 제공된다는 것이 바로 옴니채널의 의미이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성장, 빅데이터 마케팅 등 개인화된 맞춤형 마케팅이 등장했죠. 그래서 뭐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잘 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제가 이제 이를테면 아마존 사이트에 간다면 제가 주로 구매하는 책의 테마에 맞춰서 저한테 첫 페이지에서 뭔가 이렇게 첫 페이지 구성을 그런 식으로 제 관심 제품에 대해서 해주죠. 이런 것도 일종의 개인화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이 또 심화되고 있는 점도 있죠. 자, 전통적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통적 마케팅은 일방향, 단방향이죠. 원웨이. 그런데 디지털 마케팅은 서로 투웨이, 인터랙티브 합니다. 타겟팅이 정밀하게 가능하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디지털 미디어의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우리의 나이나 성별,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상을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죠. 몇 살이냐, 어느 학교 나왔냐, 직장 어디 다녔냐, 뭐 남자, 여자, 뭐 다 물어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해지죠. 네가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이냐까지 다 물어보죠. 자, 어쨌든 그런 고객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 덕분에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비용도 낮아졌고요. 따라 비용이 낮아지면 당연히 ROI, 투자 대비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겠죠. 미디어는요, 전통적 마케팅은 4대 매체, 아까 제가 말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뭐 이런 것들,
전통적 매체들이죠. 이런 매체에서 디지털 마케팅 매체인 페이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요 세 개는 디지털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매체다라고 일단 아시고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 전통적 마케팅에서는 아이다 또는 아이드마, attention, interest, desire, 메모리가 있으면 아이드마, 메모리가 없으면 아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주목은 인지죠. 인지하고 주목하고 그 다음에 관심 갖고 정보 찾아서 desire, 사고 싶다. 그 다음에 메모리 기억하고 그 다음 액션 사는 것이죠. 이게 전통적인 그 정보 처리 과정 프로세스였다면 디지털 마케팅은 다른 게 들어가죠. 서치와 쉐어가 보이네요. 어텐션, 주목 또는 인지, 인터레스트, 관심에서요 뭔가를 찾아요. 정보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탐색 결과에 따라서 내가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 구매를 하고 구매한 다음에 그 구매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그게 바로 쉐어죠.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 발음대로 읽어서 아이사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디지털 미디어 세 가지가 있었죠. 페이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가 있었는데요. 페이드 미디어는 말 그대로 유료 미디어예요. 배너, 검색 광고처럼 유료로 구매하는 광고 매체죠. 네이버 검색창 밑에 있는 큼직한 광고, 배너 광고 있죠. 그거는 한 시간별로 과금을 하는 광고인데요. 뭐 새벽에는 몇백만 원, 제일 비싼 오후 시간대에는 오후 시간대에는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도 하죠. 이런 광고들이 이제 페이드 미디어고요. 일종의 온라인 광고죠. 온드 미디어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매체예요. 우리 회사 홈페이지, 우리 회사 블로그, 우리 회사 유튜브 같이 우리 회사가 어쨌든 자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매체란 뜻이겠죠. 언드 미디어는요. 다른 말로 프리 미디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온드 미디어도 아니고 페이드 미디어도 아니에요. 페이드 미디어는 돈 내는 건데 언드 미디어는 돈 내는 게 아니라 또 온드 미디어는 내 매체인데 언드 미디어는 남의 매체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언드 미디어는 남의 매체인데 내가 요 언드 미디어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이를테면 뭐 커뮤니티 외부에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다. 내가 이를테면 어떤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러한 가전제품을 리뷰하는 사이트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트가 매우 유명하다. 판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다면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일종의 언드미디어고 그 언드미디어를 우리 같은 그런 제품 만드는 회사들은 잘 활용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페이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언드 미디어 좀만 더 말씀드리면 SNS, 블로그, 모바일 등도 당연히 내 매체,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는 매체는 언드 미디어가 아니지만 남의 SNS, 남의 블로그, 남의 모바일 등은 언드 미디어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구전 같은 걸 통해서. 소비자나 제3자가 정보를 생산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매체. 대표적인 예는 입소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블로그, 뉴스, 온라인 뉴스 매체도 언드 미디어고요. SNS 포스트도 언드 미디어죠. 내 포스트가 아니라 남의 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디지털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절한 시간, 가격, 장소를 통해 고객과 상호작용하여 소통하고 프로모션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괜찮은 정의네요. 디지털 마케팅은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원래 디지털 마케팅은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마케팅을 말하는데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인터넷 기술이고 인터넷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온라인 마케팅.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다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100% 동의어는 아니지만 동의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객 경험 극대화, 고객과 지속적 관계 유지가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고객 경험 극대화라는 얘기는 고객이 이 경험을 통해 뭔가 만족을 얻고 로열티를 얻게 얻도록 하는 그런 활동이고요. 디지털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략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렇죠? 디지털 마케팅이니까 아무래도 마케팅은 또 수익 추구를 뺄 수는 없으니까요. 디지털상의 사이버 공간을 통해 수행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다른 측면을 볼까요? 디지털 마케팅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아까 인터넷 얘기했죠. 기반으로 하는 장치를 통해 온라인, 디지털, 인터넷, 온라인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하는 것이다.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콘솔 게임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 마케팅에 포함. 이것을 활용한 마케팅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얘기고요.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장치와 기기들이 인터넷 검색 기능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마케팅의 잠재성이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위키백과에도 쓰여 있습니다. 예, 그냥 의미를 이해하세요. 요 말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 아니니까. 그런데 유인형과 강요형이란 말은 시험에 나왔어요. 유인형, 강요형. 영어로 말하면 유인형이 풀이고 강요형이 푸시인데, 그러니까 풀은요, 고객한테 메시지를 직접 중간상이나 채널이나 B2B를 거치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던져서 그 메시지를 고객이 받아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즉, 예를 들어 어떤 디지털 마케팅 메시지를 회사가 보내면 소비자가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여 소비자가 어떤 구매를 할 때 이게 바로 풀이라고요. 이걸 바로 유인형이라고 그래요. 풀. 우리 단기 SEO, 미SEO 할 때 푸시 나오잖아요. 그 풀이 유인형이거든요. 강요형은 무엇이냐? 그 번역이 좀 이상해요. 강요형이 뭐예요? 강요는 진짜 하드셀링하고 막 강매하고 하는 게 강요형인데, 여기서 말하는 푸시는 판매자가 제조업자부터 소비자까지 제품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그러니까 제조업자의 소비자 쪽으로 가는 게 이제, 그러니까 한 칸 소비자 쪽으로 가는 것이 푸시고요. 풀은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여 소비자가 직접 반응하도록 하는 게 풀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선 우리 자격증에서는 유인형, 강요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유인형은 풀, 강요형은 푸시인데 강요형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푸시를 말하는 거예요. 특징.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죠. 우리는 사라는 대로 사지 않죠. 우리가 알아보고 가장 좋다는 제품을 사죠. 댓글도 읽어보고 평점 리뷰 점수도 보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핵심은 소비자 욕구 충족이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도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겠죠.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제품의 정보, 브랜드에 대한 정보, 회사에 대한 정보 등등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우리 소비자들은 정보에 대한 욕구도 있잖아요. 그 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받고 싶어 하겠죠.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전환 비용 등과 같은 다양한 성과 데이터를 통해 마케팅 성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그게 가능하죠. 과거에 디지털 시대가 아닐 때는 성과 분석이 매우 어려웠죠. TV 광고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옛날 70년대, 80년대에 TV 광고 하고 나면 이 TV 광고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지금은 클릭이라는 게 있고 어쨌든 바로바로 반응이 측정되지만, 과거에는 광고를 본 사람이 몇 명인지도 알 수 없고 추정만 할 뿐이죠. 전략적 디지털 마케팅 계획 수립 과정, 시장 기회 발견, 시장 세분화, 표적화, 포지셔닝, 그리고 마케팅 믹스가 나오네요. 어떤 전략적 계획이든 간에 분석은 필요하죠. 그 분석이 바로 시장 기회 발견이에요. 분석을 했으면
목표가 나오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계획이 바로 시장 세분화 표적화 포지셔닝이에요. 영어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렇게 말하죠.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타겟팅, 표적화, 포지셔닝. 요 세 가지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STP라고 불러요. STP. 그리고 이게 계획인데 이 계획을 구체화한 계획이 밑에 나오는 마케팅 믹스인 거예요.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를 의미하는데요.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을 주로 얘기해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전 페이지에 나온 시장 기회를 발견하는 게 이제 분석이고요. 그 분석을 통해 목표를 세운 다음에 전략적 계획을 만드는 게 바로 시장 세분화인데요.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세 가지인데요. 먼저 시장 세분화는 시장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모든 고객이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고객은 자동차를 사는 고객이라도 어떤 고객은 성능을 그 자동차의 드라이빙 성능을 중시하고 어떤 고객은 자동차의 디자인을 중시하고 어떤 고객은 자동차의 안전성을 중시하고 어떤 고객은 자동차의 경제성을 중시하고 뭐 등등 어떤 고객은 뭐 사업자 같은 사람은 자동차의 내구성이나 어떤 그 신뢰성을 보겠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고객은 달라요. 사는 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인구 통계학적 변수, 인구 통계학적 변수란 얘기는 고객의 어떤 겉모습, 신상 정보, 나이, 성별, 인종, 종교, 소득, 직업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겠죠. 이를테면 대학생과 직장인 또 다르죠. 예. 직업이 다른데 행동적으로 많이 다르죠. 심리학적 변수. 이건 영어로 말하면 사이코그래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심리학에다가 사이코그래픽이 어떤 그 합성어 같은 건데요. 그래서 심리학적은 사이콜로지컬이죠. 그런데 사이코그래픽이라는 거는 심리학에다가 일종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적인 면을 넣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는 검색 광고랑은 거리가 있으니까 이 자세한 설명을 안 할게요. 어쨌든 지리적, 인구통계학적, 심리적, 그 다음에 행동적. 행동적이 뭐냐고요? 제품의 사용 성향, 사용 빈도, 사용량, 뭐 구매 주기, 구매 이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게 행동적 변수예요. 즉 지리적, 인구통계적, 심리학적, 행동적 요 네 가지 변수로 고객을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겟팅은요. 표적 시장 전략이라고 해요. 타겟팅, 표적 시장 전략. 자, 아까 시장을 쪼갰죠. 하나, 둘, 셋, 넷으로 쪼갰어요. 그런데 모든 기업이 마케팅 자원이 그렇게 철철 넘치지가 않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시장 1, 시장 2, 시장 3, 시장 4가 있을 때 우리는 시장을 4개의 시장을 다 공략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니 1번 시장과 3번 시장에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합시다. 할 때 그 집중하는 게 표적 시장 전략이에요. 그래서 1, 2, 3, 4 중에 1과 3을 정하는 이게 바로 표적 시장 전략이죠. 세분화된 시장을 평가하여 나한테 더 좋은 시장, 더 매력적인 시장, 더 고수익 시장을 정해서 정하는 과정이 바로 표적 시장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포지셔닝 전략인 것이에요. 포지셔닝은 말 그대로 포지션, 자리, 위치, 내 머릿속에 고객의 머릿속에 내 브랜드, 내 제품을 자리매김,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고객의 머릿속에 내 제품, 내 브랜드의 위치를 새기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볼보는 안전으로 유명하죠. 우리 차 안전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볼보는 안전한 차구나 라고 머릿속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자동차가 진짜 전혀 안전하지 않고 엉망진창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포지셔닝은 잘 통하지 않겠죠. 하지만 실제로 볼보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된 차기도 하죠. 어쨌든
어떤 다양한 메시지 활동이나 뭐 다양한 마케팅 믹스 활동을 통해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제품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커뮤니케이션 얘기는 이제 뭐 홍보, 광고, 뭐 판촉, PR, 영업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 포지셔닝. 그 제품의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주입해서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갖도록. 과거에 뭐 칠성사이다 광고할 때 깨끗한 칠성사이다. 경쟁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 이런 것도 유명하죠. 2위 전략. 에이비스라는 렌트카 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1위는 허츠인데 허츠는 1위다. 우리는 2위다. 그래서 우린 더 열심히 일한다. 이런 컨셉의 광고가 나온 적이 있고 매우 유명했죠. 그 다음 사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이에요. 운동 후 게토레이 같은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 과거에 햇반 처음 나왔을 때 맞벌이 주부를 타겟으로 해서 제품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포지셔닝 전략 방법들이에요. 마케팅 믹스는요. 마케팅에서 마케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의 집합. 우리 커피 믹스란 말 아시잖아요. 커피 믹스 안에 뭐 들었어요? 커피, 프림, 설탕 들었잖아요. 그런 것랑 똑같죠. 마케팅이라는 다양한 수만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마케팅 믹스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케팅 믹스가 3,000개다. 3,000개라면 그걸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거나 분류를 하거나 정리를 하기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그거를 4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눈다는 게 모은다는 건 똑같죠. 이렇게 모아요. 그걸 그러니까 4개로 분류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마케팅 4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의 4P가 맞다. 뭐 4C다, 4E다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7P, 9P 뭐 이런 거는 되게 그런 논쟁은 되게 지금 멍청한 논쟁이죠.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논쟁이니까 뭐가 옳은 건 없거든요. 그때 맞도록 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4개로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4C로 나누는 관점도 있어요. 이거는 마케팅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필립 코틀러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필립 코틀러의 유명한 책에도 4C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프로덕트는 너무 공급자 마인드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 마인드, 고객 측면에서 본다면 제품이란 결국 고객에게 뭐예요? 가치죠. 플레이스, 유통이란 고객에게 뭐예요? 편의성이죠. 자, 프로모션, 홍보, 아니면 광고, PR, 판촉 이런 것들. 프로모션은 결국은 고객 입장에선 소통 또는 커뮤니케이션이죠. 가격은 뭐예요? 가격은 판매자에게 가격이지만 고객에겐 비용이죠. 그래서 코스트예요. 그래서 커스터머 밸류, 컨비니언스,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투 컨슈머 이렇게 4C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4E로 보는 관점도 있긴 있는데 많이 쓰이는 관점은 아니고 4E도 뭐 다 뒤죽박죽 뒤죽날죽 다 달라요. 서로 얘기하는 이 종류가. 그런데 우리 자격증에 나왔던 E는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경험 참여, 전도사, 에반겔리스트, 열정, experience, engagement, evangelist, enthusiasm 이런 것들. 경험, 참여, 전도사, 열정. 이 4가지가 마케팅 4E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험은 뭐 소비자의 경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적 경험도 포함해서요. 소비자와의 관련성, 참여.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란 말을 소셜 미디어에서 특히 많이 써요. 소셜 미디어에서 말하는 어떤 인터랙티브적 활동을 우리가 인게이지먼트라고 하죠. 이를테면 좋아요, 댓글, 공유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말해요. 제품의 호감과 충성을 보이는 고객을 전도사로 활용한다. 그렇죠. 제품을 좋아하고 로열티가 높고 만족도가 높고 한 고객은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고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전도사, 에반겔리스트 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 enthusiasm, 열정이 또 중요하다. 열정적인 마케터가 성공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열정이란 말도
포함되어 있네요. 이걸 바로 마케팅의 4E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구전 마케팅도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구전, 바이럴 마케팅, 버즈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코즈 마케팅, 커뮤니티 마케팅이 있네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구전이에요. 구전은 word of mouth라는 뜻이에요. word of mouth. word는 단어, of는 of고, m은 mouth. 입으로 통한 말. 입소문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앞에 붙은 e는 electronic, 온라인이죠. 온라인 상거래할 때 이커머스 얘기하는 것처럼 온라인 구전인데요. 온라인 구전은 이렇게 어떤 입소문이 온라인을 통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 경로를 알 수 있죠. A를 통해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그 다음에 C가 엄청나게 센 오피니언 리더, 인플루언서야. 이 사람으로부터 엄청나게 퍼져나갔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경로를 역으로 추적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채널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그러니까 온라인 구전을 보면 우리 제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또는 우리 이러한 속성들을 고객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온라인 구전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 SNS, 블로그,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확산돼요. 특히 SNS죠.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의견을 분류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부정적이라면 뭔가 수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긍정적이라면 뭔가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온라인 구전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구전의 확산 경로와 의견 선도자를 파악할 수 있다. 위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말이네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소비자가 작성하는 사용 후기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사용 후기도 온라인 구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나오네요. 자,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바이럴 마케팅은 바이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골치 아픈데 똑같은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굴 통해 감염시켜요? 사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옮기고, B는 C, D, E에게 옮기고, C, D, E는 또 1, 2, 3, 4, 5, 6, 7, 8, 9한테 옮기고, 이런 식으로 퍼뜨리죠. 이런 걸 바이럴 마케팅, 바이러스상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매개로 하는, 소비자가 마케팅 메시지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퍼뜨리게 하는 마케팅이죠. 사실 많은 책에서 바이럴 마케팅과 버즈 마케팅을 동의어로 이야기해요. 근데 가끔 다른 책에서는 버즈 마케팅을 좀 더 센 거, 좀 뭐 전파력이 셀 때, 바이럴 마케팅보다 좀 더 셀 때 버즈 마케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특히 오락, 뉴스거리,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서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자신의 SNS에 올려서 자연스럽게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이럴 마케팅과 거의 동의어예요. 동의어인데 좀 더 이슈성이 있고 좀 더 전파력이 강한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마케팅은요, 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마케팅을 커뮤니티 마케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아까 입소문 이야기할 때 이제 그 A, B, C, D, E 통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매우 센 인플루언서라면 그 사람은 그냥 A가 2명에게, 그 2명이 4명에게, 그 4명이 또 3명에게 이렇게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인플루언서를 통하면 한 번에 막 10만 명, 20만 명씩 확 퍼지죠. 이런 사람을 이용한, 이런 사람의 의견이나 평가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마케팅이죠. 인플루언서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써보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했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이런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피니언 리더라고도 표현해요. 오피니언 리더, 의견 선도자죠. 소셜미디어 또는 유튜브가 소셜미디어인데, 어쨌든 소셜미디어 또는 유튜브에서 다른 소비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의견 선도자,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우리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에서는요, 유튜브라고 안 그러고 유튜브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렇다고 유튜브라고 쓴다고 틀리게 하진 않겠죠, 당연히. 자, 수많은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가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을 의견 선도자, 인플루언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코즈 마케팅. 코즈 마케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마케팅을 결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유 가치 창출을 하는 방법이다. 사회적 이슈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 코즈 릴레이티드 마케팅. 한마디로 뭔가 좀 그 대의명분. 원래 코스가 대의명분이라 뜻이거든요. 대의명분 관련 마케팅 뭐 이렇게 코스 릴레이티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어쨌든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한다는 이미지를 주어서 저 회사가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코즈 마케팅 또는 코즈 릴레이티드 마케팅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소셜 네트워크들로 이루어진 미디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를테면 뭐예요? 개방, 참여, 공유라는 웹 2.0의 가치.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요약되는 웹 2.0 시대의 도래에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중요한 말이죠.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생성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개방화되어 있는 개방, 참여, 공유 이런 것들이 소셜미디어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른 우리 강의에서 본 건데요. 소셜미디어의 종류, 블로그, SNS, 위키라고도 하고 위키스라고도 하고 UCC란 말 요즘 잘 안 쓰는데 UCC, 마이크로블로그는 뭐 옛날 싸이월드 같은 것도 이제 마이크로블로그의 사례였고요. 5개를 분류한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워낙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5개가 꼭 이렇게 5가지를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뭐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기반의 플랫폼을 소셜미디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튜브,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도 소셜미디어가 될 수 있겠죠. 유튜브는 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죠. 자, 여기까지 과목 1 온라인 비즈니스 및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과목에서 2장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